윗사람한테 그냥 박수가 엄청나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야, 사람이 이렇게 꼼꼼하게 관찰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 것이 여기서 표현하는 건 인생의 길을 우리가 길 가는 길이라는 목표는 인생의 목표와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저자는 진짜로 참 이렇게 관찰력이 뚜렷하고 사람의 심리를 이렇게 잘 묘사하고 야,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서 나는 그 인간의 무한한 능력 이거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야 진짜 좋은 책이다. 그냥 그리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 처음에 83페이지에 움직이지 않고 오래 걷기, 여기 첫 글에 때때로 어떤 보행은 오직 시간만이 목적지일 뿐인 끝이 없는 걸음의 연속일 수 있다. 한 장님이 원을 그리며 순환하는 길을 끝없이 따라 걷는다. 그 길에는 장애물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다. 그는 자신의 두 다리를 잊어버리고 싶지 않다. 그는 세계를 기억하고 싶고 냄새와 바람결을 기억하고 싶다. 그러면서도 감히 자신의 습관의 궤도 밖으로 나서는 모험은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한 장님이 이렇게 할 때 자기가 도는 데는 어떤 장애물도 없다. 이거를 알고 걷고, 하지만 인생의 걸음은 그러면서도 감히 자신의 습관의 궤도 밖으로 나서는 모험은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내 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 틀을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창의도 없고 발전도 없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내가 그 창의적 발상이라는 걸 하나 들은 얘기가 있는데, 어느 농사꾼이, 여러분이 혹시 아는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어느 농사꾼이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느 해인가 바람이 몹시 불었어요. 그래서 사과가 다 떨어졌어. 근데 다 떨어졌는데 그 나무에 몇 그루 저기에 달려있는 게 한두 개씩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농사꾼이 어떤 창의를 했냐면 그 센 바람에도 이기고 달려있는 사과, 이건 바로 합격 사과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합격 사과 이래가지고 어떤 비바람에도 이거 먹으면 이길 수 있다. 이런데 창안을 해가지고 사과 이름을 합격 사과라 그래가지고 그 사과 한 개 값이 10,000원. 이렇게 해서 5개들이 50,000원. 이렇게 창조적인 머리로. 근데 사람이 호기심 가잖아요. 그 센 바람에 다 떨어졌는데 그 몇 개가 달려있는 거는 고가로 팔으니까 그만한 또 저기 수확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의 농사꾼이 그 머리가 기가 막힌 거야. 우리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라는 말처럼 그 합격 사과 하나, 그거 먹을 때 그것만 먹으면 내가 붙을 수 있다. 어디에도 붙을 수 있다. 이 자부심이 있을 때 그거 삼게 된다고요. 난 참 기발한 아이디어. 이렇게 사람이 아이디어 하나로 돈을 벌 수 있는 거. 그런 게 사방에 널렸더라. 우리가 그걸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길을 걸으면서 그런 걸 창조적인 생각을 하면서 걸으면
이 책 다 읽어도 안 읽어도 끝나는 거. 안 그래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열다라는 88페이지. 걷기는 언제나 미완 상태에 있는 실존의 이미지를 잘 보여준다. 걷는다는 것은 끊임없는 불균형의 높이이기 때문이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보행자는 규칙적 리듬으로 바로 앞서의 운동에 그와 상반되는 또 하나의 운동을 즉시 연속시켜야 한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놓을 때마다 항상 불안정한 상태가 출현하면서 넘어질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말한다. 우리가 두 발이 있기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균형 잡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은 항상 두 가지잖아요. 하면 된다. 이거는 내 실력으로는 안 돼.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 양 갈림길에서는 이런 걸 우리는 많이 봉착하는데,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저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해놓고 아이고 정작 어떤 상황이 되면 나는 아닌가 봐 이렇게 포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 인생길을 가면서 저뿐만 아니고 그 양갈래길에서 이길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걸으면서 우리가 이 인생길을 걸으면서 한없이 생각하고 발상을 전환시키고 더 나은 미래를 내가 창조해가면서 살면은, 지금 내가 70이 넘었지만 그 초등학생 꿈이, 지금은 애들이 그렇게, 옛날에 우리 클 때는 모두 대통령, 뭐 검사, 의사 이런 게 꿈이었는데, 지금은 애들이요, 내가 워낙 그 어린이집을 방문해 봤는데 거기에 선생님이 한숨을 쉬어. 아휴, 근데 내가 보기에 아주 멋진 아이가, 그냥 근사 아이래도 너무 멋지게 생겼어. 정말 어른 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아주 멋지게 생긴 남자가 있는데, 너 꿈이 뭐냐 했더니, 나 청소하는 거요. 청소부요. 이랬다고 그 선생님이 한숨을 내쉬고, 아니 제가 꿈이 청소부가 꿈이라네요. 그러면서 웃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나쁘게 보면 그냥 우리네 관념으로 그 청소부를 봤을 때는 그게 지식인이 그 일 하지 않잖아요. 그냥 제일 저급한 인력이 그걸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 아이의 청소부는 어쩌면 가장 깨끗이 하는, 응? 자기 마음도 몸도 생활도 깨끗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그림을 그렸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그 아이의 그 말만 듣고 실망하고 그렇지 않다. 근데 나는 그 말을 듣고 참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아이의 말에 아무리 그 길거리에서 청소하는 그 아저씨만 보고 청소부를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야. 자기 아빠가 집안을 구석구석 청소하는 걸 봤다든지, 그 어떤 그 청소의 의미에 그 비중을 둔 얘기일 거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아이가 높여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 직업이 목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맞아요. 그래요. 예수님의 직업도 목수야.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하던 정말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비중 있는 참 인격이다, 이렇게
보는 거 그게 인격 그거는 완성품. 그거는 이제 우리가 타인이 남을 봤을 때 시선을 봤을 때의 존경심과 뭐 이렇게 이쁘게 보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문에 나왔는데 그 부모들은 열받는 거야. 왜냐면 자기 자식을 힘들게 대학교, 유학, 대학원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이 없는데 최종적으로 그 아이들이 청소 환경 그 위하고 청소원 그거로 간다니까 사실 그게 급여도 세잖아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너무 싫은 거야. 내 아들이 대학원까지 나와갖고 기껏 청소부 하려고 하느냐. 사실 들어가기 되게 힘들거든요. 월급도 세고. 근데 우리나라 관념만 그렇죠. 저 밖에 나가면요 외국의 선진국은요 이 저기 굳은 일 하는 사람 월급이 최고로 많아요. 우리는 은행원 무슨 교사 이런 사람이 월급 많지만 그분들보다 많은 월급은 그분들이 다 가요. 그러니까는 공부를 구태여 많이 해가지고 하기 싫은 공부 애쓰면서 할 필요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고는 그렇거든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만 그런 것 같아. 근데 내가 얼마 전에 못 배워갖고 대리만족 하려고. 그러니까 맞아. 지금 대리만족 그것 때문에 거기에만 비중을 두는 거야.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저기 그 백내장 수술했다 그랬잖아요. 네. 어머 이거 알아둬야 돼. 삼성안과 그 양재역 바로 아주 제일 잘 보이는데 삼성안과라고 있어. 강남 삼성안과. 아이 딱 들어가니까 뭐 서울대 이 저기 나와 우수 졸업생으로 그 뭐 한 일이 많더라고. 라식 수술도 최초로 해봤고 뭐 이런 아주 그냥 그 이 이력으로 볼 때 믿을 수 있고 아 참 좋은 의사 만났구나. 그리고 보니까 인물도 그냥 탤런트 저리 가라게 잘생겼어. 그래서 어머 참 의사를 잘 만났다 내가 그랬어. 어머 내 말 들어보세요. 수술을 내가 2년 해봤잖아요. 2년은 했는데 한 10분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 하나도 안 아팠어. 그리고 어머 벌써 수술을 다 했나? 내가 놀랄 정도로 그랬어요. 2년을 했는데 뭐를 꼭 누워서 들으니까 그 저기 대패로 저기 나무 이렇게 미는 거 있잖아. 빼바로 나무 이렇게 깎는 거 있잖아. 내 눈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막 자지러지게 그냥 힘이 주어지는 거야. 처음에 힘 쭉 빼고 있었는데 점점 힘이 가해지면서 턱에 들리면서 정신없이 그냥 안간힘을 쓰는 거야. 그래도 나는 내가 아 이거 이렇게 내 불안에 떨면서 이렇게 해서 의사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오늘 수술을 딱 하고 나왔는데 내가 의사가 대부분 수술하고 나면 아유 수술이 아주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잘 된 거는. 이 의사는 그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어. 수술 잘 됐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말을 안 하고 간호사가 네 잘 됐어요 이래. 여기부터 내가 벌써 믿음이 안 가는 거야. 내가 너무 아팠고. 그러니까 내가 근데 일어나서 저쪽에 가서 5분만 쉬세요. 이게 말이 곱지가 않아. 사람의 말이 이건 환자 대 의사지 내가 그 집에 무슨 신세지로 간 사람이 아닌데 말투가 틀렸더라고. 물당 돼 있어. 내가 속으로 그러고 있었어. 근데 또 5분 있다가 그래서가 이리 오라고 불러 호출해. 근데 나는 눈을 뜰 수가 없더라. 이쪽 눈은 건들지도 않았는데 이쪽 눈까지 못 뜨겠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어머 이거 웬일이야? 이러면서 의사 앞에 갔는데 눈을 뜨래. 그러니까 눈이 아프니까 안 떠져. 눈이 뜨나고 그러는데 안 떠져. 그러니까 뜨세요 눈을. 안 뜨시네. 근데 호통을 치고 그 도세는 아니 왜 이래요? 수술 잘 됐는데 왜 이래요? 무슨 내가 무슨 자기한테 찐득이 붙으려는 사람으로 이제 알고 태도가 그래요.
내가 그래서 이제 했는데 내가 가끔 급식 가잖아. 급식 가는데 거기 할머니가 나보다 5살 위인 할머니가 거기서 수술을 했는데 저기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안 보이더래. 아니 눈 보이려고 수술했는데 안 보이니까 안 보인다. 그랬더니 의사가 삼성의료원 소개해줘가지고 거기서 140만 원 들여서 재수술했다는 거야. 내가 이 말 들으니까 거기 신뢰가 가요? 나보고 일주일 있다 오세요. 이지랄해. 일주일 있다 딴 병원 갔어. 그랬더니 수술은 잘 됐대. 근데 아직도 내가 이렇게 뭐가 이물감이 있고 이렇게 나 이거 첫 번째 수술했을 때는 아주 깨끗이 보였어요. 지금 이게 혈이 멍멍하게 보여 내가 지금. 이런 걸 지금 내 딴에는 그 인품 생각해서 내가 잘못해서 그 사람이 저기 금이 갈까봐 나는 조심했건만 그 인격은 나를 무시 내지는 아주 괄시를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약 올른 생각 그러면 여기다 다 띄워가지고 이런 전과가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니까 무답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다 망칠 것 같고. 그런데 아니다. 참 인생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다. 바르게 가는 거다. 걸음도 바르게 걷고 여기 뭐지?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가자. 맞습니다.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고 가야지. 네. 우행은 가없이 넓은 도서관이래요. 그게 몇 페이지에 있냐면 91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우행은 가없이 넓은 도서관이다. 매번 길 위에 놓인 평범한 사물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도서관.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장소들의 기억을 내게 하는 도서관인 동시에 표지판, 폐허, 기념물 등에 베풀어주는 집단적 기억을 간직하는 도서관이다. 이렇게 볼 때 걷는 것은 여러 가지 풍경들과 말들 속을 통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멋지게 쓸 수가 없어. 멋있어요. 어떻게 너무 멋있게 나. 오랫동안 어떤 교육학적 이념의 견지에서 걷기의 덕목을 개인의 인격 형성 과정 속에 포함시켜 생각해 왔었다. 참 멋진 말만 어떻게 이렇게 골라서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난 놀라웠고요. 그 다음에 이름 95페이지 이름. 도보 여행자는 이름을 찾아 떠나는 사람이다. 다음에 나타날 마을 이름, 굽이 도는 모퉁이 이름, 산 이름, 강 이름, 이 이름들은 그가 밟아가는 경로를 인간적인 것으로 변화시키고 세계를 혼돈해서 해방시키는 의미의 지표들이다. 멋지잖아요. 어떻게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그 이름들을 이렇게 이렇게 읽고 넘어가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은 참 세밀하기도 무척 세밀해. 또 그 97페이지 보면 세상에는 아직도 쌩울탈이 쳐진 이름 없는 빈터도 있고 무명의 밭도 있고 아무도 이름을 붙여줄 생각을 해보지 않은 들이나 골짜기도 있는 것이다. 이런 거 우리 많이 보죠. 우면동은 왜 우면동인가 했더니 소가 누워있는 모습이 있는 산이래요. 그래서 우면산이 우면동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그런 이름에 아주 난 저기 우리 거기 동네 지나가려면 삽준내 마을이라는 이름이 있어. 삽준이네 마을이. 삽준내 마을. 근데 다 뭔 이유가 있을 건데 그런
이름 하나에 우린 참 붙여진 이름에도 내 인생길에 내가 붙여줄 수 있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나는 미련해서 이름을 못 붙였을 뿐 내 인생길에도 하나하나 구비구비에 이름이 있었을 법해요. 나는 모자라서 안 했지만 또 107페이지? 101페이지에 세계라는 극장 아니 길을 걷는데 뭐 이렇게 그냥 이해찬할 게 많은지 몰라 이 사람은. 세계라는 극장이래. 길을 따라가는 동안 좋아하는 온갖 우연한 만남들의 기회는 우리를 근원적인 철학으로 초대한다. 여행자는 끊임없이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어디서 왔는가? 그는 어디로 가는가? 그는 누구인가? 이처럼 인간 조건을 에워싼 질문들이 그것이다. 우리 이런 거 많이 보잖아. 근데 여기 이제 저기 102페이지 밑에서 5번째 보면 도보 여행자는 그가 접촉하는 대상들이 갖는 특이한 성격 때문에 삶의 자질구레한 일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삶의 재미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범상한 일상사들을 함께하는 사람이다. 뭐 더 이상 무슨 저기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또 103페이지에 그 밑다락에서 첫 번째 저마다의 공간, 저마다의 물건은 미소를 자아내거나 비극의 냄새가 물씬 나는 이야기들을 숨기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 따라 그 시각이 저마다 달라진다. 참 멋져. 이 사람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멋진 사회학자. 그리고 사회학자. 106페이지에 웃다락에서 그 한 6째쯤 보면 도보 여행은 세계의 횡단이래. 어떻게 이렇게 거창한 표현이 나올 수 있을까? 그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고는 못 베기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근데 요즘 와서 내가 이렇게 보면은 사람은 처음에는 뭐 모르니까 구별해서 안 새기잖아요. 근데 구별해서 새기지 말고 그냥 사람이면 정말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올라오면서 우리 한정선 총무는 이래. 안녕하십니까? 돈 안 되는 무엇인데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안녕하십니까 인사 하나에 보시를 할 정도면 우리가 보시할 게 얼마나 많어. 언보시. 뭔 보시? 언보시. 원보시, 네, 말보시. 그러니까 참 많아요. 그죠? 우리가 공짜로 할 수 있는 거 찾아보면 참 많아. 또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빈몸으로 왔잖아. 근데 막 가진 게 얼마나 많아. 오히려 버릴 게 있을 정도로 많은데 그래도 부족한 거 뭐냐 뭘 자꾸 우리. 이제는 내가 있는 데서 여기서 내가 말 한마디 전하고 갈 얘기가 있어. 언제가 내가 필룩스 얘기했어요. 그죠? 네. 그 노시정 그 회장님이요. 이런 말을 또 하시더라고. 자기는 지금 이제 CEO니까 많은 재물도 갖고 있고 많이 들어오잖아요. 재물이 들어오는데 그 재물 들어오는 거는 세계 각곳에 학교도 세우고 도서관도 짓고 병원도 짓고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수입이 되는 한에서 세계에다 그런 걸 짓는다는 거야. 짓고 이제 자꾸 이제 나이 먹고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옷 한 벌이 없고 담요가 반장 짜리가 되더라도 죽어가겠다는 거야.
계속해서 죽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빈몸으로 왔는데 자기가 나머지가 있지 않게 다 주고 가겠다는 거야. 야, 이 말 안 멋있어요? 이 책의 이 말보다 멋있잖아요. 한국 사람이야. 또 이 사람은 자기 아들 둘이 있는데 그 회사를 넘겨주려고 생각 안 했냐 했더니 했지요. 그래서 회사에다 입사를 시켜서 해보니까 나는 얼마나 공을 들이고 이 회사를 일으켰는데 얘네들은 자기만큼의 애사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들 다 해고시켰대. 다른 데 가서 좋은 노릇 해보다 와서 여기가 진짜다. 우리 아버지가 일구는 회사가 진짜다. 이렇게 여겨질 때 다시 쓰는 한이 있어도 해고를 시켰다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멋있어요. 멋있죠. 우리네 부모가 아무도 이런 생각 안 해. 그리고 내 아이는 다 공부 많이 시켜갖고 훌륭해서 아이고 지금 고등 실업자가 얼마나 많은지 이분들은 몰라. 이 부모들이 몰라 이걸. 알아도 내 자식은 아닐걸 그러는 거죠. 그치. 근데 우리 정말 우리만이라도 나는 정말 이곳에서 내가 이 신압으로 해서 내가 좀 할 일이 있다면 우리 의식구조 바꾸자. 이거를 좀 뭐지? 의식구조 바꾸는 운동가. 응? 정말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태어나는 그런 그 부모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도 저만이라도 내가 나만이라도 변화되자. 이 사고입니다. 또 여기 107페이지에 물, 불, 공기, 땅 그 원소들의 세계 풍경과의 관계는 단순히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이기 전에 어떤 정서가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각각의 장소가 자아내는 느낌들의 갈피는 거기에 접근하는 사람과 그때의 기분과 심리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진다. 저마다의 공간에는 무수한 의미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풍경이나 어떤 도시에 대한 관찰과 탐색과 음미가 완전히 다 끝나는 법은 없다. 걷기는 원초적인 것, 원소적인 것과의 접촉이다. 걷기는 대지와의 만남이다. 아니 이 사람 책은 그냥 다 줄 읽어야 돼. 어떻게 읽다 보면 그냥 아유 어떻게 이런 발상이 있을 수 있지? 그래. 걷기가 대자연 속에서 사회적인 특징을 갖춘 어떤 차원, 길, 오솔길, 여인숙, 방향, 표지판 등을 동원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한 공감 속으로의 침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의 공간은 사회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지리, 천문, 기상, 환경, 물리, 음식문화 등과 같은 공간이다. 걷는다는 것은 이 공간을 벌거벗은 세계 혹은 우주에 종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나는 이 길에다 물, 불, 공기, 땅 이런 원소들의 세계가 나오나 했더니 이거 읽으니까 맞지요? 참말로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여기에 110페이지 제일 꼭대기 세계의 몸 혹은 살은 언제나 걷는 사람에게 어떤 메아리를 불러일으킨다. 그 살은 항상 내밀한 울림을 갖는 것이다. 오랫동안 평범한 사람들을 까마득히 잊고만 지내다가
그런 기나긴 우애의 길을 거쳐 마치 무슨 기적적인 양 그 사물들을 다시 발견하는 도해인의 감격은 놀라운 것이다. 도보 여행의 추억은 예외적인 순간의 꽃장식과도 같은 것이지만 자연 속에 묻혀 심드렁하게 지내온 시골 사람들에겐 그것이 우습게 보일 뿐 잘 이해되지 않을지 모른다. 뭘 모르고서 굴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던 여우 새끼가 다시 한번 더 밖을 내다보기를 헛되이 기다리며 보낸 여러 시간들, 뜨거운 햇빛 속에서 오랫동안 땀을 흘리며 걷고 난 다음 맑은 시냇물을 만나 뜻밖의 목욕을 즐길 수 있었던 한때, 고드라한 풀들이 자욱이 덮인 고요하고 외딴 수림 속에서 온몸을 간지리는 미풍과 새들의 노래, 꺼리낌 없는 마음의 자유와 느림의 감각, 그리고 옷감보다도 더 보드랍고 포근한 식물들에서 생겨나는 고즈넉한 기적, 세계의 단순한 희열. 아유, 어느 거 하나 안 모시는 게 없어. 자연 속에 와 있는 것 같죠? 이거 뭐. 예. 그냥 내가 양 거기 어디에 그래, 저기 대표님 와서- 생각이 난다니까. 와서 이렇게 양 자연과 대화하는 것 같고 맞아. 바람맞이 하면서 예. 미풍에 쓴풍에 예. 막 양 코 간지리면서 그게 그냥 느껴지는 거니까 이거. 예. 아주 네. 내가 자연 속에서 이걸 지금 만끽하고 있는 그림 같아. 네. 아, 정말 멋있는 글이야. 번역하는 사람도 네? 번역하는 사람도 멋있는 생각이 여기 또 113페이지? 113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태양은 또 하나의 원초적인 조건이다. 때때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태양 때문에 비극적 상황으로 변하기도 한다. 매 순간 물리칠 수 없는 고정관념처럼 갈증에 시달리는 사막 여행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우리가 이 태양 때문에 그 사막이 물이 비가 없을 때 태양이 그저 만날 내렸죠. 그러면 사막이 되잖아요. 이 사막에 풀이 하나 있는데 내가 그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여긴 사막이야. 근데 풀이 나무가 뻗었어요. 이 한 그루 요거 나경에서 이 밑으로 뿌리가 35m. 한다니까 뿌리가 데리가 그러니까 살려니까 물 찾아 이게 계속 내려. 35m 깊이에 요만한 풀 하나 한 포기. 이것도 누가 길러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풀 한 포기를 키우고 우리 이 신압으로 내가 이거 다 했나? 113페이지. 내가 다 했어요? 예. 페이지 이게 지금 마지막 마지막 단. 121페이지까지. 121페이지까지. 마지막 단원이 뭐죠? 물불 공기 땅. 거기 114페이지. 여기 또 이렇게 멋진 말이 있어. 하나 읽어드릴게요. 119페이지. 오솔길은 물론이지만 나는 이 오솔길이라는 건 인생의 길에 정말 길이 끝에 넓은 길은 안 보이고 계속 좁은 길만 보이는 이 인생길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솔길은 물론이지만 세상의 모든 길은 땅바닥에 새겨진 기억이며 오랜 세월을 두고 그 장소들을 드나들었던 무수한 보행자들이 땅 위에 남긴 암벽 같은 것, 인맥 같은 것, 여러 세대의 인간들이 풍경 속에 찍어놓은 어떤 연대감의 자취 같은 것이다. 그리로 지나가는 행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극히 작은 서명이 거기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찍혀 있다. 나
예, 참 너무 멋있어. 그는 길의 표면을 고르게 다져 놓으며 지나간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거기에 정말 그 발자국을 나는 모르지만 거기는 그 길에는 이미 새겨져 있고 지나온 발자국에 내 그림자가 있다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누구 한 사람 이 세상에 거저 태어난 사람이 없고 목적이 있어서 다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깨닫고 싶습니다. 120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요. 길이 제 갈 길이나 제 목표를 모르는 법은 절대로 없다. 흙길이나 오솔길에는 삶의 밀도가 배어있다. 그런 길들에는 사람 발자국, 말이나 암소의 발자국, 혹은 비 온 뒤에 물 웅덩이, 군데군데 덮인 눈, 웃자란 잡초, 쐐기풀 같은 어떤 구체적인 인간성 혹은 동물성이 압축되어 있다. 난 여기서 내 인생이 살아온 길을 이렇게 압축시켜 놓은 글 같은 거를 느꼈어요. 여기 또 저기 122페이지 그 중간쯤에 첫달하게 반면에 걷는 사람은 전신의 감각을 열어놓고 몸을 맡긴 채 더듬어가는 행로와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가운데 매 순간 발밑에 밟히는 땅을 느낀다. 그는 자신이 거쳐가는 길 위에 숱한 사건들을 골고루 기억한다. 물론 길가의 산세가 아름답다고 해서 너무나 열중해서 감상하다 보면 다른 보행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유럽에서만 자동차 사고로 연간 12만 8천 명이 사망한다는 기록에 비긴다면 이런 위험쯤은 별것 아니다. 자동차들이 오늘과 같은 조건 속에서 계속 통행하기 위하여 치러야 하는 희생을 노행은 면제받는다. 참 멋지죠. 그리고 그 우리 신압으로 저는 그 대나무 모를 심으면요 5년 동안 위에 나타나는 표시가 하나도 없대요. 알아요? 5년 동안? 네? 5년 동안 지상에 대나무 밑에 심었다는 표시가 하나도 안 나는데 근데 3주간? 아니 일주에 27m가 크네. 우리 신압으로가 5년까지 안 가고 3년 안에 대나무처럼 지금까지는 안 보였지만 그렇게 대나무가 27m 클 수 있는 정도로 쑥 웃자랄 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